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거나 혹은 주변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쉬었는데 감기도 아니고 노래를 많이 부른 것도 아닌데 몇 주가 지나도 아니 몇 달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 처음엔 목을 혹사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가 나중엔 성대결절이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인가 하고 넘기고 계신 경우.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 당장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쉬는 증상이 성대결절 이상으로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이유, 특히 어느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증상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질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먼저 목소리가 쉰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목소리는 성대 두 개가 숨을 내쉴 때 정확하게 맞닿아 진동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성대가 제대로 맞닿지 못하거나 진동 패턴이 흐트러지거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고 거칠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대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 특히 되도리우드 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이 매우 독특한 경로를 따라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되도리우드 신경은 뇌에서 출발해 목을 지나 가슴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 성대에 도달하는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 경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왼쪽 되도리우드 신경은 흉부 깊숙이 들어가 대동맥 아치를 감아 돌고 나서 성대로 올라옵니다. 이 경로가 중요한 이유는 폐, 식도, 갑상선, 림프절, 심지어 대동맥 등 이 신경이 지나치는 모든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성대신경이 압박을 받아 목소리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목소리가 쉰다는 것은 단순히 목 문제가 아니라 가슴 안쪽 흉부 깊은 곳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걱정해야 할까요? 의학계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원인 불명의 쉼 목소리는 반드시 전문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최신 임상 가이드라인은 이전에 3개월을 기준으로 삼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4주 이상 쉼 목소리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후두 내시경을 포함한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특히 40세 이상의 흡연자나 음주자에서 2주 이상 쉼 목소리가 지속된다면 즉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도록 강하게 권고됩니다. 몇 달씩 쉼 목소리를 방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병원 예약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쉼 목소리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질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역류성 식도염 같은 흔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심각한 원인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흔한 원인들입니다. 성대결절은 목을 오랫동안 과도하게 사용하는 교사, 가수, 강연자들에게 많이 생기며 성대에 작은 굳은 살이 생겨 진동을 방해합니다. 성대폴립은 조금 더 부드러운 혹이 성대에 생기는 것으로 출혈성 폴립인 경우 갑자기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위산이 식도를 넘어 후두까지 올라오면 성대를 자극하여 만성적인 쉼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개 아침에 목소리가 특히 더 쉬고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흔한 원인들이라면 치료나 관리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사이에 진짜 위험한 질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심각한 질환인 후두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후두암에서 쉰 목소리는 단순한 부수 증상이 아니라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핵심 경고 신호입니다. 성대에 발생하는 성문암의 경우 성대에 아주 작은 병변이 생기기만 해도 목소리의 질이 변합니다. 이것이 후두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역설적으로 이 덕분에 다른 암에 비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후두암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5년 상대 생존율이 80.4%로 조기 발견 시 예후가 비교적 좋은 암입니다. 성대암 기준으로 1기에서 2기 초반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84%에서 90%에 달합니다.
조기 발견 시 성대를 보존하는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기나 사기로 진행된 후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45% 이하로 급락하며 이 경우 성대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해져 영구적으로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후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입니다. 흡연자가 후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약 5배에서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음주도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며 흡연과 음주를 함께하는 경우 위험도는 단순 합산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40세 이상의 남성 흡연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2주 이상 목소리가 쉰다면 이 조합 자체가 즉각적인 검사 적응증입니다. 후두암 환자의 94%가 남성이라는 통계도 이 위험 요인의 성별 편중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 심각한 원인은 폐암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폐암 중에서도 특히 왼쪽 폐 상부나 종격동, 즉 폐와 폐 사이의 가슴 가운데 공간에 생기는 종양은 되도리우드 신경을 직접 압박하거나 침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목소리가 쉬는 전혀 엉뚱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국립암정보센터와 주요 의학기관들은 쉰 목소리를 폐암의 주요 증상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폐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80% 이상이 이미 상기나 사기에 발견됩니다. 그런데 만약 되도리우드 신경 압박으로 인한 목소리 변화가 폐암의 첫 번째 신호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같은 전형적인 증상 없이도 쉰 목소리만으로 폐암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흡연 이력이 있는 분이 이유 없이 목소리가 쉬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흉부 CT 검사를 포함한 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랍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내용입니다. 바로 대동맥류입니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가장 굵은 혈관으로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대동맥류가 흉부 내에서 충분히 커지면 그 주변을 지나가는 왼쪽 되도리우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쉰 목소리를 의학계에서는 오트너 증후군이라고 부르며 심장 및 대혈관 질환의 뜻밖의 첫 신호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온 증상입니다. 대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대부분 증상이 없어 침묵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립니다. 파열 시 사망률이 극도로 높아 즉각적인 응급수술 없이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열 전에 목소리 변화가 먼저 나타난다면 이것은 대동맥류가 보내는 매우 드물지만 치명적으로 중요한 경고입니다. 대동맥류를 진단받고도 수술 전 쉰 목소리가 함께 있었던 것을 나중에야 연결 짓는 경우가 임상 사례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식도암입니다. 식도는 목구멍에서 위까지 이어지는 소화관으로 성대와 되도리우드 신경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식도암이 진행되면 종양이 주변 신경을 압박하거나 침범하면서 쉰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식도암의 경우 쉰 목소리가 나타날 정도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식도암의 가장 이른 증상은 삼킨 곤란, 즉 음식을 삼킬 때 막히는 느낌인데 이것도 처음에는 딱딱한 음식에서만 나타나다가 점점 부드러운 음식, 나중에는 물까지도 삼키기 어렵게 진행됩니다. 쉰 목소리와 함께 삼킬 때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고 체중이 빠지고 있다면 식도암을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식도암은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크게 높아지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 발견되는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진행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은 성대 바로 아래 목 앞쪽에 위치하여 되도리우드 신경과 해부학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빠르게 커지거나 갑상선암이 신경을 침범할 경우 목소리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신호는 목 앞쪽에 만져지는 혹이 있으면서 목소리가 쉬거나 변한 경우입니다. 갑상선 결절의 대다수는 양성이지만 성대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악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조합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즉각적인 초음파 및 세포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응급 신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쉰 목소리와 함께 눈꺼풀이 처지고 한쪽 눈 동공이 작아지며 이마에 땀이 잘 나지 않는 세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것은 호너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신경학적 징후입니다. 이 증상의 조합은 폐 상부, 특히 폐 꼭대기에 생기는 종양인 판코스트 종양을 강하게 시사하며 즉각적인 응급 영상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기나 과호흡 후 1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회복되는 쉰 목소리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주 이상 지속되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4주 이상 지속되면 후두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40세 이상 흡연자나 음주자라면 이 기준보다 더 빨리 움직이십시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쉰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목에 만져지는 혹이 있을 때,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삼킬 때 통증이 있을 때, 귀에 통증이 있거나 어깨와 팔에 통증이 이어질 때, 호흡 곤란이나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날 때,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동반될 때,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올 때입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까요? 이비인후과에서는 후두내시경으로 성대를 직접 관찰합니다. 이 검사로 성대 결절, 폴립, 종양, 성대 마비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대 마비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흉부 CT, 경부 CT, 갑상선 초음파가 추가됩니다. 폐암이나 식도암이 의심되면 더 정밀한 영상 검사와 내시경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쉰 것을 성대 혹사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다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임상 현장에서 반복됩니다. 후두암 환자의 상당수가 증상 발생 후 몇 달이 지나서야 처음 병원을 찾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몇 달의 차이가 성대를 보존하느냐, 잃느냐를 완치 가능한 일기냐, 수술이 어려운 상기냐를 가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쉰 목소리가 폐암이나 대동맥류의 첫 신호였다면 그 몇 달은 생사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오래 쉰 목소리를 방치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바로 이비인후과 예약을 잡아드리십시오. 후두내시경 한 번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에 생기는 혹, 즉 경부 림프절 비대를 언제 걱정해야 하고 언제 안심해도 되는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번 영상은 의학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쉰 목소리나 기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